얼마 전에 김어준 씨에게 입틀막법 헌재 뭐 소송? 네. 예, 네. 그걸 같이 한번 하자. 네. 공조하자. 이건 무슨 뜻이죠?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동업할 벌어진 거예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김어준 네. 씨는 이해관계가 좀 일치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일종의 풍자를 한 것이긴 한데 네. 7월 7일에 시행된 입틀막법은 이것도 완전히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국민들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야 대통령 욕 좀 하면 안 돼? 라고 쿨한 척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은 사실 권력자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조금만 의혹만 제기돼도 글들이 알아서 내려지고 일종의 사전검열이죠.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네. 이게 사전검열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확정 판결이 있으면은 무조건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안 내렸을 때는 뭐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요. 확정 판결이 없더라도 알아서 커뮤니티 운영자나 SNS 운영업체가 알아서 내리도록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 김어준 씨가 그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얼마 전에 확정 판결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이 강제로 그 법에 대해서 내려진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럴 거면은 제가 이거 헌법소송을 제기해서 입틀막법은 명백한 위헌이거든요. 제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해자가 많아야 돼요. 네, 네. 피해가 있어야 위헌 소송을 하니까 네. 좀 소송에 협조해 달라. 네, 예. 같이 하자. 네, 같이 하자. 그리고 제가 무료로 변론할 변호사들, 실력 있는 변호사들 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국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5만여 분 정도가 참여하셨어요. 정말? 네. 그렇게 많이요? 네. 오, 예. 그래서 김어준 씨한테 답이 왔나요? 아직 답은 안 오고 있는데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어준 씨의 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예. 네. 뭐 비용도 전혀 안 드니까 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네. 꼭 입틀막법 서명해 주시면 김어준 씨가 거기서 화답을 해서 네. 입틀막법 소송, 헌법 소송에서 그 좌우 합작이 좀 일어나기를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헌법 소송에 좀 더 네. 유리해지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저는 헌법,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미국 수정헌법 제1조죠. 표현의 자유 보장.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당내 현안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파장 뭐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법률가 입장에서 뭐 법원 재판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항상 해왔었는데 네. 저는 이번 판결에 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네. 제가 이 선고 나기 전에도 며칠 전부터 이거는 결과를 봐봤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선고 결과를 생중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네. 제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이랑 사실상 성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2022년 사건입니까? 네, 19년 사건이 아니고. 네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네. 1심, 2심에서 제가 재판 생중계를 요구를 했었어요. 네네네. 공식적으로 청원도 했습니다. 네. 왜 그랬느냐?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다 했는데 네. 뭐 민주당의 거대 민주당의 권력을 가진 야당 대표인데 왜 판결 선고를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어요. 네. 이번 사건도 비공개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공개를 해서 생중계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예. 대법관 자리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저 대법관 좀 시켜주십시오 이거 네. 아닙니까? 네. 저는 네. 그렇게 느껴지고 네. 이게 사법부가 네. 형격히 망가지고 있구나. 네. 그 논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반박할 게 많지만 제가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의 형식적인 균형은 맞춰왔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이만큼의 꼬투리도 안 잡히기 위해서 사법부의 선배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판사들은 제가 장담하는데요. 선고 결과 생중계하는 거 그 결정하는 재판부 결정은 대부분 국민의힘은 불리하고 민주당은 유리한 이슈일 겁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죠. 네. 네, 당연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만약에 그런 결정이 아니면은 굳이 생중계에 판사들 입장에서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한테 조리돌림 당하거나 막 여기는 검사 판사들도 국감장에 불러서 망신 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감수하면서까지 생중계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생중계 한다는 얘기는 민주당의 조리돌림 안 당할 자신 있다는 얘기니까 저는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결과 보나마나다. 그러나 저는 정당의 어떤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탄압 국면이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법적으로 또 이런 주장을 해가면서 싸워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사법부가 비틀어져서 네. 안 된다고 하면은 천막당사로 가면 됩니다. 저는 네. 야당으로서의 투쟁력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 폭주하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싸우는 게 중요하지. 돈 안 되면 저라도 세비 반납하면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뭐 1997년 8년에 IMF 외환위기 사태 때 근무오기 운동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내에서 그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근무오기 하자. 네. 뭐 이런 운동이 지금 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네.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 힘 빠져 하지 마시고 또 꼭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야당의 역할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뭔가 법 체계 하에서 이게 지금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난 경우 그게 뭐 집행을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당당히 정면 돌파를 해야 되고 네. 국민만 믿고 정면 돌파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돼서 한 달의 시간만 더 있었다면 대선이 한 달 뒤에 일어났다면 맞아요. 네. 사실상 그게 확정되면서 민주당도 당사를 팔아야 되는 이슈가 아니 나오고. 원래는 5월 15일 날 확정 판결 고법으로 돌려보내고 네. 하려고 그랬죠. 네. 그랬는데 어떤 뭐가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유예되면서 결국 이제 6월째 대통령 선거까지 간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는 네. 민주당의 입장이 예. 심지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의 그 죄명을 없애서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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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 사건을 털겠다. 네. 법으로서 이 죄를 없애버리겠다라고까지 해서 그랬죠. 네. 법사위까지 그 법안이 통과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본인들이 이 법을 오히려 통과를 안 시키고 자기들 재판은 멈춰져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것만 돌리는 거거든요. 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균형을 잡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슈에서 어느 당은 피해가고 어느 당은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군자금이죠. 네. 야당으로서 싸울 수 있는 자금까지 뺏긴다. 네. 저는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이슈에 있어서 그래도 오히려 더 투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이번 선거법 위반 관련한 1심 재판부가 인용한 법리가 동원한 법리가 아까 얘기하신 그 이재명 대통령 22년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판례에 나오는 법리를 인용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입장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 생각해야 돼.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해. 네. 그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유죄야 이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예. 그래서 민주당도 이게 단단히 지금 각오를 해야 될 거다. 네. 네. 더더군다나 그거는 2심 중이기 때문에 공소 맞아요. 취소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안 재판에 되죠. 일어날 네. 수밖에 없죠. 공소 취소는 이제 1심밖에 안 되니까. 제가 슬픈 예언이지만 미리 예언을 해드리면 네네. 대법관 숫자를 지금 엄청나게 늘려서 13명에서 22명. 예, 22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네. 26명으로 6명으로 늘렸죠. 늘리죠. 예. 26명으로 근데 그 중에 늘려서 22명이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한다는 거죠. 네, 네. 같은 재판부에서 원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이거는 100% 유죄인 거예요. 그 네. 유죄로 기속이 되는 겁니다. 아, 기속된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을 26명으로 그 늘린 의도는 뻔해요. 대법원 재판부를 2개로 만들어서 아하. 원래는 하나의 재판부에서 유죄를 기속하는 네, 거를 네. 다른 재판부로 재판부로? 보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게 과연 쉬울까요? 아, 기속되지 않도록.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해도 네. 이거는 나중에 대법관조차도 감옥 갈 수 있는 일인데다가 그렇군요. 네. 그래도 대법관 정도 하실 만한 분들은 최소한의 법률적인 소양이 있는 거잖아요. 네. 과연 가능하겠느냐. 17.7억 근저당 설정한 그 우회 대출보다 더 꼼수네요. 네. 꼼수에 꼼수를 해서 제가 네. 미리 예언을 아, 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꼼수로 갈 것이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게 정권 초에는 좀 통할 수가 있어요. 지지율이 높으니까. 네. 그냥 우르르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있겠는가.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시간이 좀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네. 빨리 갔는데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게요.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사건 어떻게 네. 봤고 또 어떻게 갈 것 같은지 또 어떻게 네. 평가하시는지. 저는 뭐
어떤 동기든지 간에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오늘 다룬 이슈처럼 제가 잘못된 점을 뭐 신랄하게 지적했지만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법권 문제 등등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상임위 배정 정도의 문제로 멱살잡이가 오고 갔다는 것은 오고 간 건 아니죠. 이제 일방적으로 잡은 건데 저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이라고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의원들도 의원이지만 저희가 동료 의원들을 뭐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당원과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지만 저는 징계 국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 당도 뭐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어떤 당의 기관과 그런 것들은 최소한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징계 수위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당의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네,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네. 동료 현역 의원으로서 말씀할 수 있는 선이 이제 그 정도일 것 예, 같습니다. 예, 뭐 네, 개인적인 신분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징계는 불가피하다. 예, 당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네.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동혁 그 대표가 직접 선거소청, 재선거소청 법정에 나가서 이제 변론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기각이 되겠죠? 이미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을 내린 것 같고. 네. 네. 그러면은 이 재선거, 이제 이 소송 전치주의 때문에 소청을 간 건데,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 장 대표는 소송을 가겠다는 거고, 재선거로 나가겠다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소송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 네. 그러냐면요. 제가 선관위 비리가 예를 들어 수의계약도 97%예요. 네. 저도 검사 생활 오래 해봤지만 그런 숫자는 처음 봅니다. 네. 10개 중에 거의 10개에 가까운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국민 세금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뭐 투표용지 부족, 오입력 이로 말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충격적인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거예요. 완전히 유착 시스템인 게 각 시도의 선관위원장들은 다 법원장이에요. 판사들이고 선거 실무를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한테 다 맡겨놔요. 네. 선관위 직원은 평소에 잘 모십니다. 음. 해외 출장 갈 일 있으면 모셔서 가방 묻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모셔가면서 수당도 적절히 드리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 직원이 국민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개선하고 어떻게든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자꾸 바꿔나가면 오해 소지를 줄이는 게 선관위의 네.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뒷배가 든든한 겁니다. 소송하세요. 네. 네. 여기서 시끄럽지 하지 마시고 소송하세요가 입에 달려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대법원도 사실상 선관위 안에 들어가서 계속 이 선관위의 모든 결정을 법원 판사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동료 판사가 한 결정을 뒤집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판례가 쌓여서 여간에서 정말 진짜 경천동지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소송을 한 번도 안 받아들여 온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판례와 이 시스템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예. 지금 국민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과연 대한민국에서 왜 이 시스템만 이렇게 후진적이냐. 네. 뭐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모든 시스템이 다 진화해 왔잖아요. 맞아요. 네. 선관위 시스템만 몇십 년 전에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왜 가능했느냐? 법원과의 어떤 밀착한 그런 것들이 이제 올림픽 공원으로 가게 한 또 동인이 됐군요. 그런 생각들이. 예, 저도 사실은 그 제도권 싸움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제가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거의 광장에 나가질 않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잠시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복면을 쓰고 우리 시민들을 끌어내는 장면을 네. 보고 이게 무슨 홍콩이 공산화되는 과정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우리 202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에 제가 그 현장에 나갔던 거고요. 네. 막상 나가서 그분들의 우려와 걱정과 저도 이제 나가게 되니까 이슈를 좀 더 찾게 되잖아요. 네. 그 이후에 또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팩트들이 밝혀졌고 네. 제가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올림픽 공원으로 상징되는 이 국민 대다수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번에 한 번에 선거 제도도 개혁하고 선관위도 확실히 개혁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된 네.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질문 짧게 대답을 네. 해주시는데 그 올림픽 공원의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2030 청년층 네. 저는 이제 이게 올공 세대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네. 올공 세대가 국민의힘 또는 보수 정치에 하나의 지지 기반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떻게 네. 평가하시는지 올공 세대에 대해서? 저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네. 기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음. 선입견 없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네. 우리가 연공서열 사회잖아요. 예전에 젊은 친구들이나 청년들이 뭐 무슨 문제 제기하면 아유 좀 더 살아봐. 세상이 그렇지 않아. 맞아요. 네. 네. 시스템이 원래 그래서 잘 몰라서 그래. 네. 나이가 벼슬이었지. 네, 네. 나이가 벼슬이고 기존의 기득권을 정당화시켜서 청년들에게 그 주입시키는 식으로 해왔는데 요새는 청년들이 더 똑똑합니다. 공부도 더 잘하고요. 모든 면에서 기성세대를 뛰어넘는 역량과 정말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은 기성세대의 주입식 뭐가 안 통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고 그게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돼서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너무 기득권화 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 민심을 못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당도 그게 뭐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기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 민심을 받아들여서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다 그러면 네. 그분들이 우리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